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81억 5,9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 정액한 48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입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및 계절 근로자의 하반기 입국으로 인한 사업 대상 감소로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어가 도우미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아래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보수 및 체험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개최는 벤치마킹 완료 후 국내외 여비, 부문별 계약 잔액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한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한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지하수 영양조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재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공사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재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수리시설 풀배기 사업 완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개보수 공사 잔액 등 1억 7천만 원을 감액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의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지수 청담마을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정액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의 문산 신촌마을 옥산들 용수로 정비공사부터 355페이지 판문동 20통 농로 정비공사는 2024년 5차 특별조정 교부금 배분에 따라 총 5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미신청에 따라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기본경비는 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3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7,700만 원 증액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의 정기예금 전환에 따라 이자 수입 1억 원을 감액한 15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세출은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1억 원을 감액한 158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는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7천만 원 생겨서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은 총 5천만 원으로 우리 이게 당초에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도에서 그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1,720명의 그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초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800명 정도의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600명으로 그걸 이제 변경이 됐고 또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가 9월부터 12월까지 그 계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입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게 신청을 일단 이 사업은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사업을 마치고 나가면은 이제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예산 산출 기초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총 1인당 25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마약 검사비 2만 원 하고 그리고 외국인 등록비 3만 원 그리고 이제 산재 보험료로 20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총 25만 원을 1인당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11월에 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 여러 번 해왔으니까 수요나 인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요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추이를 보고 또 조금 필요하다면은 또 연초에 전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또 조금 추경이나 이용 현황을 봐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한두 해 해보니까 이제 어느 계절에 몇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시에 몇 명이 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오래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정연설에서 1,700명 정도 되는 계절 근로자를 2,2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본 예산에 보면 그대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수요 예측을 해서 아까 법무부에 이것을 인원을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다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야 이게 7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작아 보이는 돈 같아도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 돈을 모으면 또 이 많은 돈이 모여서 나중에 또 필요한데 꼭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2,200명에 대한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인데, 이것을 좀 함께 고민하고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우리가 본 예산도 남았으니까요. 본 예산에서도 좀 보면서 뭐 이게 변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예.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이지가 35페이지, 350페이지 중간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우리 1,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아까 이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그 이제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가 해주십시오. 예. 그 이제 이게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저희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의 시설이나 또 뭐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또 저희가 그 공문을 발송해서 그 뭐 수요를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신청이 없었고, 또 우리가 또 이 연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체험 휴양 마을에 의뢰를 했었는데도 올해는 뭐 특별히 신청하는 그 휴양 마을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 경비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쓰고 얼마 나왔답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그 98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 예. 그럼 내년에도 쓴다는 보장은 없겠다, 그죠? 예, 그거는 예. 음. 그 이제 2022년도, 21년도부터 22년, 23년까지는 저 예산 전액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장비가 지원될 거니까 아마 중복 지원되고 나면은 장비가 그전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또 시설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 번 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예산들을 제가 해년마다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원래 계획을 잡았던 걸 안 쓴 거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지금 잘 정리해 주는 거 이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안 쓰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안 쓰면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게 비슷한 돈들이 지원되는 품목들이 비슷할 수가 있거든. 장비도 좀 비슷하고. 그럼 해년마다 조사를 해보고 올해 돈이 안 나간다 싶으면은 내년에도 한번 자기들 올해까지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있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놓고 다시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지급하고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상의 보장은 없거든. 그냥 혹시나 지금 잡아두는 게거든. 그런 것 예산 중에서 뭐 보험이나 긴급 재해 요구 이래서 쓰는 이런 돈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을 위해서 잡아두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도에 일단 잡아놨으면 또 그것도 안 쓰면은 내년에 또 이런 지적사항을 또 당할 거거든, 그죠? 올려놨으면 또 문제가 없겠네. 나중에 우리가 이거 본 예산 때 이런 걸 삭감해야 되겠네, 보니까. 고민해 보기를 하고 349페이지에 아까 제가 요 뒤에 예산들 농로 포장 이거 새로 신규로 생긴 거 제가 쭉 본다고 못 들었는데 중간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2억 1,500만 원 잡았다가 7,400만 원 삭감됐는데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이 17개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단 말입니까? 없어졌단 말입니까?
안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열립니까, 위원회가? 이제 그 농지위원회가 열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주민이 이제 그 우리 진주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이 2022년 이후에 8월 이후에 토지를 구입한 경우라거나 그다음에 또 공유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그 농업 법인인 경우, 외국인 경우,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이게 안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이 지금 예산서 상으로 이렇게 딱 봐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지금 농지위원회, 설치위원회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17개 위원회에 1년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개수가 뭐 연 2회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조례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은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우리가 800만 원을 잡아놨다가 거진 다 썼어요 운영비가. 그럼 농지위원회 저희 회의도 안 여는데 이 운영비를 다 씁니까? 그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회 그 개최를 위한 뭐 사무관리비나 아니 이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뭐 들어가면 위원회를 열어야 사무관리비가 들어갈까? 회의를 해야 볼펜도 쓰고 지우개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돈이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 쓰는데 이게 지금 볼펜 사고 그 회의 자료 만들고 인쇄하고 이런 돈 아닙니까? 근데 좀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혀 열리지 않은 건 아니고 112회를 개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하고 언바란스가 나거든. 그래서 이게 위원회 그럼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올해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작년에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내가 이거 다 조사해가 들고 와서 3년치 거 내가 항상 불러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어요.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이 돈 내가 볼 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 4,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수정을 하이소. 그럼 작년에도 4,000원 남았고 올해도 7천만 원, 거진 7,500만 원 남았으면 내년에 똑같이 잡으면 안 되고 이것도 예측 가능한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서로 이렇게 그냥 봐도 이게 언바란스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거 하이소 메모를 해가지고 따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메모 해보이소 뒤에 우리 팀장님들. 요거 지금 쓴 거 우리 아까 17회 아까 회의 열었다 했습니까? 112회 열었습니다. 112회. 예. 그럼 그 회의 열 때에 우리 드는 경비하고 요 지금 농지위원회 해가지고 720만 원 사용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10회 열었던 거에 대한 이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그거 지금 어차피 회의 자료는 있을 거니까, 그죠? 내가 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 작게 썼다,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 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예측해보자는 얘기고 작년에 쓴 게 있으면 그거 맞춰서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해주잖아, 그지? 그럼 조절을 좀 해가 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건 다 12아이가,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도표로 비교를 해보고 내년도 당초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조정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하다 싶으니까 자료 한번 시간 되실 때 좀 갖다 주시고 예. 메모하셨지? 뒤에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 싹 다 지금 용수로 정비공사 쭉 했는데 354페이지, 353페이지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농업 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용수 배수로 정비공사 다 이렇습니다. 이 지금 싹 다 3,500만 원을 대부분 다 잡았는데 이 예산 1위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위. 그것도 추경이 예산 잡는데 이거 다 수의계약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예. 예? 예, 이게 같은 경우는 특별 조정 교부금 그래 이 예산은 어떻게 다 3,500만 원씩 이렇게 어떤 기준 갖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지금 읍면에서 그 이제 신청한 사업을 도로 올려가지고 이게 읍면에서 사업 산출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이게 면이 다르고 동이 다르고 물론 다 대부분 면이긴 한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금액이 공사가 다 다르거든. 현장 사정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들도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비슷한 금액들을 맞춰갖고 짰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금액이 안 맞다, 뭐 작게 든다, 뭐 많이 남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좀 근사치에 가깝게 짰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한번 이거 집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잘 좀 고민해가지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 팀장님 올라오는 것들도 그냥 올라오면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우리 올리지 말고 언어는 협의는 좀 합니까? 대부분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올린다 이거죠. 올려주는 대로, 그지? 아니 그래 도의원이 잡아가 내려주는 건 아는데 다 자기들 포괄 사업비 갖고 다 지정해가 내려주거든. 뭐 어떨 때는 업체까지도 뭐 얘기해갖고 같이 내려주긴 하는데 일률적으로 차 이리 내려오는 거에 올릴 때는 우리가 조금 우리 의회에서 걸러줄 때 이런 거는 또 좀 지적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 예산을 공사 금액을 맞춰놓고 올리면 안 되고 면하고 의논할 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생각도 좀 보태주고 그래 해야 돼. 일률 조정하면 다른 거에 조금 더 보태서 품목도 늘릴 수가 있거든. 그런 걸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업체를 뭐 정해가지고 도의원이 준다. 이거는 그 업체 자체를 선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나 도의원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도에다가 바로 주고 거기서 이제 편성해갖고 우리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과장님. 그런데 이제 윤성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일률적으로 꼭 배분을 했을 때 효과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부서에서도 하셨다가 다음에 그런 건의들이 올 때 읍면동하고도 상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예,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페이지, 488페이지 지금 우리 농업기금 있죠. 예. 이게 이제 세출로 보니까 1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죠? 네. 이게 예탁이 원래 2억을 하는데 이자 수입에 대한 그게 이제 감소된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일반 예금으로 해두었던 걸 우리가 이율이 높은 정기 예탁으로 이제 옮겨서 예금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 예. 그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예탁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질의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편성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47억 6,600만 원에서 7억 6,200만 원 증액한 155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한 12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배 수확기 1소피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7,300만 원을 정액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9,200만 원을 정액한 37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여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김영석 의원님. 예.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359페이지 그 보험금 농작물 재보험료 그 부담금 해가지고 40% 적용해겠죠, 그죠? 네. 요게 안 보면은 이 농작물 재보험료의 어떤 구성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해놔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작물이라도 뭐 하우스라든지 뭐 과일에 대한 뭐 채소 이런 분류가 네, 어느 우리 정도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렇게? 예, 예, 가능합니다. 그래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일소 피해라든지 단감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시키는지. 그 배 일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예, 안 되고, 예. 그 일소 피해는 가능한데, 그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에 일소 피해가 사실은 없었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인들께서 일소 피해 그 특약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 예, 이번에는 그, 적용을 시키는 예, 예, 예. 그래. 잘 하셨습니다. 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농작물은 1년에 그 수확을 해서 그 동안에 이제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이 수확에 대한 소득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환경에 그 예의치 못해 가지고 그래 뭐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그 농가에 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농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예산 품목이 얼마나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금 이 부분에 그 올해 우리 배가 옛날에는 뭐 이번에는 배가 배봉지 안에 들어 있는데 만지니까 그냥 홍시처럼 그걸 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걸 현상을 그 뭐 밀 현상이라 하고 미리 현상, 예, 예. 그렇게도 하고 뭐 이게 열과 열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해가지고 농민들도 그걸 몰랐는데 다 수확이 돼서 되기라고 보고 만졌는데 그게 홍시처럼 돼가 있고 이런 거는 이 보험 안에 보상이 포함이 되는 기가에. 네, 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예. 올해 그런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갑자기 예산이 안 들어 있다가 그걸 모르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예.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추경 얘기를 잡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농작물 재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이제 나중에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보험료가 늘어나고 사고가 많아지면 우리 보험료 올라갈까요? 네네 뭐 이렇게 그거는 지금 이제 이 보상 보험- 부분에서 이 이거는 보험료 올리는 이 금액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가입자가 음. 보험 가입하는 이제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는 보험을 올리는 이렇게 기고. 늘리는 거 보험료 가입료. 그럼 예. 그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농가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그런 그 항목을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보상을 이게 그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이게 그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이 알기 전에는 방법이 없나요? 그 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이번에 올해 좀 특수한 경우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일소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워낙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고 그 중간에 또 이제 비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이제 피해가 좀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래 아마 올해는 이제 이게 그 우리 진주 지역에는 사실 가입한 농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또 내년에도 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 내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그 포함을 시켜서 예, 하지 제가 이제 그 않겠나. 얘기하는 기고 예. 우리가 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우리 진주가 또 이름도 그 경남이나 진주나 옛날에 일로 같으면 경남 진주에 그 메이커가 탁 붙어가 나가고 또 이 효자 상품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 갖고 생산해가 수출하는 게나 농산물 수출하는 게나 똑같이 그게 우리 애국하는 일인데 이번에 그런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데 계속 갈수록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났으니까 예상해서 우리 행정에서 같이 좀 포함해서 좀 네, 챙겨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아까 윤석열 의원님 배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따면은 보험은 안 되잖아요. 네. 달려 있는 예. 상태에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께서 이게 그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피해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농민분들이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안내가 좀 돼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소 피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배의 부분은 그 만약에 수확을 한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뗐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네. 물론 이제 한두 번 떼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 혼자 낚아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치? 네. 확실한 거 맞지?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냥 우리가 보험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있어서 피해 양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제 손해 우리 사정인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인 금액들이 어떨 때 피해 구제가 가장 적합한지 용이한지도 사실 부서에서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조금 확인을 하셔서 농민분들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좀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네. 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서울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신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진주시 배농가에 작년에는 냉해로 피해가 심했고 올해도 뭐 대부분의 배농가가 이제 20%에서 30% 심하게는 40%까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아주 지금 울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보험에 이제 그 일소 피해 특약을 들지 않아서 그 보험 혜택은 농업체 보험 혜택은 못 받았고 대신에 이제 그 도하고 시가 농산물 생산비를 그자 보장 네. 지원액을 갖다 네. 드려서 이제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진주가 그 배농가가 지금 이제 경남에서 제일 넓고 뭐 나주배하고 비교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문산배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 농가의 이런 그 기후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가 이제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들춰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뭐 단감이나 배나 이렇게 이제 과수 농가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예상치 못했던 예년에 없었던 그런 피해들이 계속 네. 발생하고 그 정부와 도화시가 이제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이제 올해 그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생산비 보장 지원액을 2억을 잡았다가 역시 그 나주배에서 일소 피해가 발생하니까 4억으로 2배를 늘렸는데 저희 진주시는 지금 7,300만 원밖에 늘질 않았어요. 이거 충분히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네, 아직 이제 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제 보상금이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한 200헥타, 올해 피해가 그 도에 이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기로는 한 200헥타 정도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 이제 그 했는데 실제 지금 조사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150헥타 정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150헥타요? 예, 예. 그 정도 선이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기준 내에서는 충분히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헥타르별로 이렇게 그 얼마 이런 식으로 예, 헥타당 보상이 되는 거예요? 249만 원에 이제 50%, 예, 그 보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배가 일소피해를 입어서 정상적인 상품으로는 팔지 못하고 이제 가공용 배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이제 가공용 배 일소피해를 입은 가공용 배 뭐 몇 킬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이 안 되나요? 그것도 이제 올해 그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배 연합회에서 그 이제 배 저품위과에 대한 그 가공용 배를 수매를 그 했거든요. 그래 올해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한 220톤 정도 수매를 했고 그 키로당 900원. 예,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 수매를 했습니다. 그 수매가가 이제 조금 그 농민들에게 뭐 생산비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쳐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건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헥타르별로 보장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것도 추가로 좀 다음부터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그 내년도에 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액은 지금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그죠? 어떡한데 이거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 기후가 6억, 계속 반복적으로 예, 5억, 그 6억 조금 안 되게끔 굉장히 예, 많이 예, 늘렸다 예, 그죠? 예. 아, 충분히 잡으셨군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예. 잘하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비가. 답변 예예예. 의원님 그 사업비가 5억 9,400 정도 되고 내년에 그게 그에 한 50% 2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6억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이 이제 50% 보조, 50% 자부담이거든요. 아,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그 사업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그 영양제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이게 그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본예산 심의 때 네. 다시 예.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 도매시장 팀장님께서 오시다가 간단한 접촉 사고로 좀 참석을 못하게 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일반회계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302억 6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트 지원 사업은 수출농단 또는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에 청년 마케트 인건비, 기타 지원금, 자율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 세부 사업의 K농산물 생산농가 갱년비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출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대출금리에 대해 2차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농가의 대출 상한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감액하였으며 1천만 원 감액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K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조성 지원 사업은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지망하는 수출농단에 자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농단 중 최대 지원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은 진주시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 이업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시 소요되는 순회 수집 운송비, 홍보비,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직의 수요 감소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교실 이용 학생, 돌봄 전담사에게 지원하는 도시락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일수와 이용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3,800만 원 감액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 경비의 의력 여비는 상시 출장 공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간외 출장자 증거로 인하여 간내 상시 출장 횟수가 감소하였으므로 2,280만 원 감액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사업 제한 반환을 위한 사업비로 예상 대비 국비사업 반환 금액이 감소하여 8,70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부거래 특별회계 전출금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급식 일수와 학생수 변동 등으로 2억 9,200만 원을 감액한 8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특별회계 기정액 178억 4천만 원에서 1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상단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급식일수 및 학생수가 감소하여 2억 4,9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과금 납부, 시설 보완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일수 감소 및 실제 전기요금 감소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361페이지 식생활 문화 사업에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총 사업액에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정도 발생했고 감사합니다. 이게 돌봄교실 이용 아동하고 교사 감소를 이유로 들어주셨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 산출 기초를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당초에 저 학생 수라든지 참여 학교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학사 운영 일정의 그 공휴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 결근이라든지 또는 해외 방과 후 활동 학부모와 같이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결혼에 대한 자녀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혹시 예측이 조금 힘든 부분인가요? 당초에 2,100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집행된 인원수는 1,799명이 1,779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이제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인데 네. 본 예산에 뒤에 숫자까지 똑같이 해서 5억 2천만 원 맞습니까? 하여튼 본 예산에 그렇게 똑같은 숫자로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이용자 감소하고 아동 감소하고 이게 계산이 된 건지 올해의 돌봄 참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수요 조사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100명입니다) 그래서 2,100명을 올해도 네, 45개 학교에 신청을 갖다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00명 정도면 내년도에는 돌봄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2,1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혹시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교육청으로 통해서 수요조사를 갖다 참여할 학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하고 예산이 같은 걸 봐서는 이게 줄어드는 학생이나 그럼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4개 학교에서 1,904명이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 2,315명이 참여를 또 했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2,10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의해 가지고 1,799명으로 줄다 보니까 내년 또 이 부분들도 한 2,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해소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상황에서 인원수를 갖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숫자를 연도별로 쭉 읊어보면 2,300명, 1,900명, 1,700명 내려가잖아요. 네. 이거 본 예산에서 드릴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 부분 예상해서 충분히 예산 아끼자 그 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갖다가 2,100명 정도로 마지노선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저희들이 1억 8,400을 잡아가지고 올해 2,100만 원을 안 썼습니다. 그제 이제 깎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서 해년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 네,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도 올해 제법 많이 올라간 걸로 그리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돈이
좀 더 쓰여져야 되는 걸로 저는 그리 계속 이해를 했는데 작년보다 돈을 작게 쓴다 그지? 예, 이번 실적은 높은데 작년보다 작게 쓰면 어쩌합니까?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올해에는 도비 예산을 조금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진주 시비를 갖다가 좀 아낀 이 안에는 사입니다. 그럼 도비는 표가 안 나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도비는? 도비는 따로 있습니까? 예, 도비 사업은 일회 추경 때에 그러니까.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일회 추경에 쓰고 그는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것만 조정하니까 네, 우리 12만 조정하니까 표가 안 난다 그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써 있는 기고 예. 우리 시비는 좀 아꼈고 도비를 좀 충당을 받아가지고 네, 작년 예. 대비해가 지출은 비슷하다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수출 실적은 더 올라갔다. 네, 저희들은 제가 예예. 올해 계획이 5,700만 계획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4,600만 불 아마 11월과 12월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라든지 배가 출하가 되짐으로써 아마 목포 계획 대비는 충분히 성사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이 예산 삭감하고 또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유통가에는 지금 우리 수출하는 농가의 농민하고 수출을 하는 법인 단체나 이런 데서 네. 지금 이번 우리 농산물 유통가 직원들의 상당히 칭찬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수출팀이 특히 지금 이번에 배정된 우리 팀장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걸로 그리 여러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팀장이 손나리 팀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손나리 팀장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우치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해외 개척 시장을 하면서 일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주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자동화 선별기 이런 것들을 직접 공부를 해가 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예, 개인 시간을 갖다가 쪼개 가지고 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좀 그런 듣고 건 있습니다. 엄청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일이거든. 공무원이 그리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수동적이 돼 가지고 맨날 좀 일이 늦거나 다른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담당 팀장이 오셨어요. 네, 참 담당 팀장님 잠깐 한번 써보시죠. 발언 때 한번 써보시죠. 우리 팀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출 지금 전략을 지금 팀장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제법 됐습니까? 이 부서에? 네, 2년 됐습니다. 그럼 2년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지금 농민들은 부탁이 그렇던데 좀 더 일을 여기서 더 일을 해주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 됩니까? 좀 있으면 가십니까? 다른 부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원체 잘한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꼭 한번은 이런 굉장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손나리 팀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 예. 감사- 그리고 무슨 상 받았다더라 참 무슨 상 받으셨어요? 말씀 좀 해주이소. 아니 이게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말씀 드리면 조금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그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팀장 자리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해주세요. 그 부분 하시고 질의 부분 이어서 아까 윤성관 의원님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그것만 그럼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농업 농촌 발전을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해가지고 이번에 국무총리 상을 갖다가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물론 농업적으로 봐서도 경사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받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농산물 해외 개척 시장이 지금 우리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 일을 제가 매일 주장을 하는데 실적은 항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는 그 일환이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출 농가에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공무원들하고 협업이 잘 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징후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이번에 우리 햄버거 맥도날드
네. 진주 고추로 써가지고 이번에 햄버거 그 맥도날드에서 개발한 거 있다 아닙니까? 네, 고추 예. 햄버거. 거기 우리 정치인들도 가서 먹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가서 먹고 홍보를 해가지고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 금산의 고추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서의 팀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갖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판촉 행사를 하는 과정에 맥도날드와 같이 접촉을 해서 이번에 그 크림 치즈 버거를 출시함으로써 우리 지역 진주 고추의 명성도 알리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라 부르는 브랜드를 갖다가 그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농가하고도 연결하고 우리 진주 메이커를 알리는 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거기도 우리 유통가의 팀장님이 이걸 주도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어떤 팀장님이신지 이런 걸 또 좀 상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우리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또 농민들하고 연결도 좀 해드리고 그리 할 테니까 예.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이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장이 남현숙 팀장인가 그렇죠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 해외 농산물 해외 그 시장 개척에 예산이 줄어서 제가 이는 줄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대폭 강화해서 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제가 이 얘기 들었던 거를 오늘 겸해서 같이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원래 질의할 때 날카롭기로 유명한데 오늘 딱 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또 농산물 유통가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감사 말씀을 전할 일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행석 의원입니다. 아까 첨언으로 3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 아이 건강한 도시락 지원. 좀 전에 윤성한 전 위원장께서 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일 잘한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아니라 기술 지원팀에 있는 팀장들이 다 역할을 다 잘하신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경견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학교에 지금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학교나 인원수나 내용 그런 부분에 범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예, 먹거리 지원센터 우리 예산입니다. 총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준비할 때는 178억을 예상을 하고 도비십이 포함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11억 7천만 원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서 8억 1천만 원인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8억 원이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에 있어 가지고 이제 8억 네. 원이 감소됐어요. 500페이지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갖다가 올해 학사 일정을 갖다 전년도에 연말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갖다가 맞춰 나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3월부터 시작이 운영이 되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학교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11개 시범학교를 먼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전체 97개 학교에 참여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들을 갖다 주계를 했었는데 11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과 이번에 또 학생 수 감소,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요? 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내년도 아니에요? 예산에는 그 43개, 학교가 43개 수가 달라지니까.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정액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다 네, 뭐 예, 이렇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마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처음에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해서도 8억 원, 그다음에 먹거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1억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다 금액 자체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최지훈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 도시락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면서 좀 최대한 그 적합하게 데이터를 아니죠. 얻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측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내년 또 본예산 편성 내년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 간다고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고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그러고 나서 지출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 주신 도시락 부분도 편성은 그대로지만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편성을 계속 고집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역시도 이게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할 건데 지금 뭐 11개에 8억이 남았다. 그러면 나중에 30 몇 개를 했을 때 그러면 더 많이 남으면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의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9.8%, 9% 넘어왔어요. 저 굉장히 그거를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제가 2자리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생길수록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 이거 목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으면은 이게 한 20억 남았는데 내년에 잘하면 되지. 이거에 법적으로 문제 없죠. 근데 처음에 편성할 때 20억을 다른 데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더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더 제가 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할 때도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유를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그 적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국은 그대로 같이 한번. 그래, 국은 같이 가요. 양이 조금 됩니다. 10분만 쉬다 하시더라고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승용입니다. 농축산가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천만 원 단위 이상 정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가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87억 6,1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8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아래의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아래의 벼육묘용 상자 처리제 지원은 입찰 잔액 발생으로
각각 1,500만 원과 4,500만 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토종농산물 보존율성 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7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락작물 직불제 또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8,600만 원이 감액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실을 반영하여 6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상구에 따른 농작물, 마늘, 매실, 양파 폐농가 재난지원금과 이상고온에 따른 배밀구 폐농가 재난지원금은 폐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각각 3,600만 원과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양봉 구조 개선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내실을 반영하여 6,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이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수요 증가로 국도비 내실을 반영하여 6,900만 원을 증액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 대형 축산 기반 조성은 조성의 양봉농가 자동 채매기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의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업 육성은 사업 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정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인정 건수 감소로 인해 2,2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 5월 창녕군 AR 발생 시 역학 관련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분과 백신 접종에 따른 유사상 등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 사업의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는 AI 특별방역기관 축산종합방역소 시설 보안 등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영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7,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로 진로비 증가와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내장형 개체 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반려동물 등록 건수 감소로 인해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최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그럼 요즘은 친환경을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까? 전에보다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도 아까 줄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게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예, 인증 농가가 예.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네. 인증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 예. 그럼 우리 지금 진주시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그 인증 농가가 한 166농가 됩니다. 아, 맞네, 예. 예. 아, 그래서 그럼 거기에 그게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게 이런 게 수확량이 일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친환경하고 차이가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량 차이보다는 네. 생산비 차이가 많이 예. 듭니다. 이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약재가 잘 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약재를 방제를 해야 되는 부분과 네, 네, 그다음에 그 기타 또 노동력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도 예. 일집 예.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예, 있다 예, 보니까는 예.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좀 힘이 들더라 해도 또 뭐 우리 또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제 지금도 그럼 시에서 장려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 그냥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쌀로 갖고 네, 또 네, 해야 네.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아, 부분은. 예, 예. 앞으로도 뭐 우리 이제 요새는 농약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우리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친환경을 뭐든지 요새는 친환경을 해서 이제 그 다른 과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에 하단에 벼육무용 상토매트 공급이 3억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건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깎입니다. 이거 해년마다 돈을 이거 우리 벼육무용 상토매트 내가 매년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돈이 과하게 남는다고 늘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잘 수정이 잘 안 된다, 그지? 근데 일단은 저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해놓으면은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낙찰 하한율 87.45% 이상에서 최저 낙찰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90% 선에서 낙찰되게 되면은 뭐 10% 이상은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이 돈이 얼마 썼습니까? 우리 예산 작년에 얼마 잡았어요, 이거요? 상토매트 말입니까? 예. 상토매트 3억 3천만 원 해가지고 최종 예산에는 2억 6천 3백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긴 했네. 제가 이제 해년마다 이거 돈이 많이 남는다고 근사시에 마차가 좀 쓰자고 몇 년 연속해서 내가 지적을 했거든. 그래서 3억 3천 해갖고 2억 6천 썼으면은 작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거 조정해라 했는데 또 조정한다고 했어요. 조정한다고.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하니까 우리 과에서 3억으로 낮춰서 지적을 해 잘했고 또 이번에 지금 추경에 좀 빨리 또 이렇게 삭감하는 조정을 맞추는 건 잘하는데 이제 해년마다 조정을 했는데 또 이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많이 남는 예산이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2025년도 예, 비슷한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수준 잡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거는 그지. 이게 아마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 제가 보통은 이거 한 5년째 적어 와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도 뭐 그 얘기해도 수정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나마 이제 이거를 조금 조정한 거는 나름대로 우리 정책 제안을 받아줘 가지고 좀 조정을 한 거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잡을 때 참고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늘 지적했던 얘기들을 중복해서 하는 거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좀
우리 팀장들이 예산 짤 때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지적 사항들은 좀 줄였다가 잡아도 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좀 모자란다 하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추경을 잡더라도 우리가 지적 사항에 있어서 별로 또 이 다른 지적하고 좀 다르게 또 대할 것 아닙니까, 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좀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또 추경이 저 당초 예산이 그리 잡았으면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우리가 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지? 당초 예산에 2억 6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핸드폰 예산에는 4천만 원 좀 4천만 원 좀 그럼 저- 2025년 예산에는 2억 6천을 잡았다고 해. 잡아놨습니다. 예. 지금 그리 잡혀 있어요. 예, 예. 그래, 이런 거는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받아들여서 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 됐다면 이거는 잘하는 기고 이번에도 또 빨리 정리를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행석 의원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그 축산 경쟁력 강화와 그 밑에 축산 운영 및 행사 지원금에 관해서 조금 부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최근에 그 한우 축제 하셨죠? 네. 이 한우 축제 그 행사가 그 목적이나 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예, 그 한우 슈퍼 축제구이는 한우 자조금회에서 그 지금 한우 소비가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 1억 원의 사비를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그 한우협회 부산 경남 도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원래 부산 그 신세계 아울렛에서 하던 행사였는데 올해 이제 행사가 힘들게 되고 이게 11월 1일이 한우 먹는 날로 한우 데이로 돼 있어 가지고 11월 1일에 해야 되는 행사인데 거의 못하게 돼 갖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찾아는 과정에서 그 도지회장이 우리 진주분이고 해갖고 저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진주에 그 축제가 유명한 축제가 많지만은 먹거리 축제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먹거리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도 이 축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그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도 한번 뭐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같이 뭐 지금 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또 한우협회 자조금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도와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올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9억 1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오르고 그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방문 인원이 5만 명이 넘게 5만에서 6만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또 이 반응이 어땠는가 싶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타 지역 상원 같은 분들도 오늘 대게임으로 가기로 했는데 대게임 거 포기하고 한우에 축제한다더라 한우무로 가야 되겠다 하고 왔다가 수목원에 가서 구경하다가 그걸 돌아갔다고 그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점심 때 저도 방문해 보니까는 노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점심 때 고기 물어 오는 모습 보고 참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과장님 그 취지야 이제 물론 이제 시민이나 소비자를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축제에 대한 그 부분이 항상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축제가 외부적으로 물론 도에서 이제 그 어떤 기금으로 해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해도 물론 시민이나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상인들한테 아주 안 좋은 아주 피해가 많은 그런 부분이 민원의 어떤 소재가 됩니다. 왜냐면은
어느 한쪽에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는 거는 일단은 같은 그 소상공인들도 시민이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라면은 축제를 개최하고 그걸 여는 취지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축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가 이제 기조를 해서 향후에 어떠한 축제를 하더라도 진주시 관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 그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가 돼서 어떤 소비나 촉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취지가 목적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그래, 이번에는 저 시간적 여유가 준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는 좀 그런 데 부분에서는 약간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새겨 듣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좀 더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주시 관내에서 이 영업을 하는 그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은 축제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축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개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3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밑에는 장비 지원이 해서 650만 원 지출하고 이 금액 자체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사업이 자본 보조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성격상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사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농지청에서 고급용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안에 부산물 이제 급여 하는 부산물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경상적 사업 성격이 맞아가지고 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목을 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지금 그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해봐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예, 봐야 되죠. 예.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7천만 원에서 연구 용역비를 2천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이제 개소당 2,500만 원씩 갖고 두 군데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다 예.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 컨설팅 비용하고 초음파 육질 진단하는 그 진단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농산 부산물 구입비가 이제 6,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650만 원은 볏짚 절단기 이렇게 이제 부산물 절단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시면 이게 예. 몇 개 농가가 혜택을 지금 두 농가가 되어 두 있습니다. 농가예요. 예. 두 농가에 그러면은 우리는 컨설팅 비용은 없고요. 컨설팅 하고 그게 이제 경상사 보조에 이제 포함된 부분입니다. 6,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데요? 이건 세부적인까지는 세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데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울산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컨설팅 비용을 2천만 원 지출을 하고 한 농가당 2,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변경 사항은 가능한데 거의 비슷하고 아마 우리는 부산물이 좀 많습니다. 부산물이 많습니까? 예. 그럼 두 개의 농가가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완료는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편성하면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사업 집행이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까? 예. 부산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면 되는 직원들이 거기 때문에 바쁘시겠다, 그렇지? 직원들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예산 자체는 집행이 가능하고 이게 내나 경산으로 하는 게 송아지를 한 마리라도 낳은 그걸 뭐라 하지 암소 예. 그거를 경산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나면. 지금 이제 경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를 낳다 보니까는 육질이 좀 질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손실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해갖고 육질 등급을 높이고 또 도체중 양도 늘리고 하면은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향후 사업은 계속해서 하실 걸로 이거는 봅니까? 일회성, 단말이죠? 이건 일회성이죠. 농지청에서 사업이 내려가고 제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 잘 되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현액은 총 92억 8,28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1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역활동과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활동과 활동이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기간인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활동 횟수 감소에 따라 활동 보상비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 최대 수요 전력 관리에 따른 요금 적용 전력량 감소로 전기 기본 요금 감액 및 청소년 수련관 건물 외벽 청소 미실시에 따른 공공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내 외부 유지보수 사유 감소에 따라 시설비 79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저출력 심장 충격기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화수 감소로 간식비 사업 대상 축소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1,35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 원화수 감소에 따라 7,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사업 축소에 따라 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69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릿지 시스템 운영 강사 수당, 도내 우수기업 탐방,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 브릿지 시스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결석, 지각 등에 따른 급식, 간식비 추가 12분 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등 참여 인원 감소 및 자원봉사 횟수 감소 등에 따라 행사 실비 보상금 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허브하우스 신축 공사로 인한 안전 및 소음 문제로 암벽 등반교실 수업 감소에 따라 강사료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입니다. 청소년 참여 인원 감소 등에 따라 행사 실비 지원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청소년 복지 행사 지원입니다. 청소년증 공급 매수 감소에 따른 공급 대금 및 청소년 참여 인원 미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회의 수당 등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 환경감시단, 진주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자체 단속반 운영비 감액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실적 저조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 제한 지역 정비입니다. 청소년 통행 제한 지역 표지판 교체 및 바닥 표시선 도색 등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간 기금, 보조금 재조정에 따른 기금 및 시비 부담금 39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강사 주택 지원 임차료 및 일부 프로그램 자체 교재 활용에 따른 교보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8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홍보물 발행 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프로그램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집행 감소 및 자체 교재 활용 등으로 인한 원고료 절감 등을 반영하여 기타 보상금 3,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꿈큐 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시설 이용을 통한 역사 탐방 행사 운영비 절감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절감, 프로그램 강사 수당 현행화 등에 따라 1,01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방 코스 축소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및 멘토 모집 미달로 인한 수당 감소 등 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클래스 운영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2,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큐 동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40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 추계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1,16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재원 의원님.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 유치원에 이제 저희가 관내 15개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이제 학부모들이 이용자 부담금 7만 7천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한 7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제 그 원화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10% 이상이면
이제 예산이 잘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표인데 뭐 그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본 예산을 보니까 대비를 하셔서 한 5% 정도로 제가 잠깐만 감액을 설명드리면 하셨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당초 예산 편성 시기가 이제 내년도 예산도 2024년 10월 달에 하다 보면 그 기준점을 2023 올해 3월에 들어온 원화수를 가지고 이 대상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이제 기준점 잡는 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지만 올해의 3월 달에 들어온 원화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네네. 또 본 예산에도 일단 반영을 해서 네. 또 바뀌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셨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부분의 일반 보전금을 보면 영어 프로그램 멘토 수당이 기존에 보니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0명을 예정했던 것 같은데 13명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거 이제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 학생들이나 이렇게 멘토를 연초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멘토들이 조금 모집이 우리가 당초에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3명이 모집이 되어서 지금 집행 이제 나머지 잔액을 요번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한 20명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서 했고 예. 내년도 예산 그거에는 지금 조금 반영을 실제 집행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실제 집행을 13명 해가지고 작년요. 작년에 거는 제가 실제 집행한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13명, 20명은 7명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 예산서도 보니까 20명 그대로 잡아 놓으셔서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내년에는 다시 예. 또 20명을 저희가 원래 활동을 할 때 보면 멘토들이 많이 모집되는 해도 있고 또 이런데 내년에는 20명을 꼭 모집하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원고료도 자체 제작한 네, 이제- 교재를 썼다 예, 해서 예, 줄어들었는데 예. 이것도 내년에 반영하셨나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480 조금 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을 조금은 우리가 자체 이제 하브루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용료하고 또 뭐 초등 역사 이런 거는 그냥 있는 거를 쓰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에는 반영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다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네. 반영을 해서 줄이신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예. 이게 특별히 우리가 모집을 못해서 생긴 집행 잔액이니까 네.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발생치 않도록 노력. 예산 운용을 좀 적정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우리가 이거 이제 이해추경전에서 성립전 사업을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년차, 5년차 네, 계획을 잡고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올해 이제 나중에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잘 되면 네. 이게 이제 우리 특구 그러니까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거 그런 거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선도 시범 지역 중에서도 선도 지역으로 우리 진주시가 지금 지정이 되었고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네, 좀 되게 힘든가 이가예. 맞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그 계획들이 조금 내용이 알차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운영을 해서 이게 잘 운영되면 또 이제 바로 본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시범 사업 해가 3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우리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일단- 대우라든지 우리 뭐 지원받는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시범 지역일 때 연간 30억을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로부터 해마다 3년간 30억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 30억이 늦게 내려왔지만 30억 넘게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학교 이런 진주 시내 학교에 그 교육부로 국비를 30억을 지원을 받아서 주니까 학교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고, 저희는 일단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년간 90억을 받는다는 거에 일단은 좀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서 계실 때 이렇게 잘 선정이 되셔갖고 운영하시는 걸 잘하고 계시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특구 이 교육발전 특구의 의미가 좀 남다른 게, 이 지금 교육 안에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 관련된 교육들이 포함이 돼가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진주가 이 석박사들급 제대로 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많이 지금 떠나고 있고, 뭐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과는 거기에 경상대하고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그 연계 사업을 삭감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 이 예산 잡을 때 참 잘했다, 내가 그런 그 칭찬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지금 3년 동안 혜택도 있지만은 나중에 정식으로 되면은 또 엄청난 혜택이, 저는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도 추측해 보면은 엄청난 혜택이 많을 거고, 특히도 고등학생들이 지금 양질의 이런 선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바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이 같은 데도 다 갈 수가 있고, 또 바로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리 뭐 안석 트리처 이런 데도 우리가 또 취직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미래 기술자들을 개발하는, 그래서 교육의 산업화가 연계돼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 이런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진주 교육발전 특구의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적으로 나중에 꼭 선정이 돼서 우리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3년 후에 재평가 받을 때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또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진짜 교육발전 특구할 때 지역 인재 양성, 또 정주, 여기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까지 중요한 일 하고 계시니까 우리 뭐 담당자 잘 하신다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 호흡 맞추셔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이 잘 연계해서 본 사업에 그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혜영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자산 취득에 보면 우리 심장 충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그 제안 설명하실 때 사용 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을 네네. 몇 월 달입니까? 이게 이제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올해 2024년 12월 달에 끝나는데, 네. 유효 기간이 5년이지만 거기 안에 패치라든지 또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유효 기간은 5년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부속품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에 끝나서 이제 내년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용 연한이 12월 올해에 이제 그 끝이 나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그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큰 행사라든지 그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것은 고장 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은 당초 예산에 특히 안전에 관한 비품이라든지 장비에 관한 것은 그 1년 전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조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이게 구입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구 연한이 다 되었다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항상 내년에 내구 연한이 특히나 이것은 의료에 우리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건데 금액이 적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추경 성격을 맞지 않다. 예,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기관회원회 전체적으로 내구 연한에 대한 그 사전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거를 당초에 또 반영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감이 큰 사업 위주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2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1개월 휴강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온수 연료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락원의 예상 인원 대비 경로식당 이용 인원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는 경로식당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이 예상 인원 대비 감소에 따라 기타 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이 6월에 중도 퇴직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명절 휴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아까 휴강 때문에 집행잔액이 2천만 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예.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본관 임시청사 이전할 때 예. 그때 약 한 1개월 정도 휴강을 했습니다. 예산 산출 기초에 보면 52주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실제로는 몇 주 하신 겁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10명 곱하기 52주 한기 감액 편성 된 겁니다. 아, 이게 감액 편성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은 몇 주입니까? 원래 계획은 원래 계획이 52주에서 3주 아닌가요, 혹시? 잠시만요.
아니면 인원 변동이 됐던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다 그죠?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정액 편성에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실제 근데 그거는 저기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예. 최대 인원을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는 맞는데 예. 그거를 초과해서 편성한다는 아, 것은 있을 수가 강사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예. 이제 그러니까는 월 예. 이래가 사회가 뭐 그지 예를 들어서 예정이 돼 있다가 예. 오해로 이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 예. 저기 내년도 잡아놓은 예산 보니까 예. 130명으로 늘어났고 한 주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집행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래가지고 올해 예산 대비해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래가지고 긴축 재정 행태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본관 이전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발생한 거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예, 예. 이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예. 좀 비는 부분도 있어서 예.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이 앞에 우리 업무 보고 때 예. 제가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해서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 우리 지금 보건소 방문하는 그 서부지소죠, 보건소가 예, 예. 서부보건지소 맞지? 예, 우리 같이 그렇습니다. 쓰는 건물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제가 해년마다 그 주차 대수를 좀 확보를 하자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예. 그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뭐 주차 대수 확보할 수가 없다 이미 그지. 예, 예. 그래서 우리 버스를 이용을 좀 많이 하게끔 뭐 책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시에서 그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 이 주장을 할 때 예.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했는데 버스를 차를 갖다 대면 차가 빠지면 알려주는 서비스 그걸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그 보건소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주차 정보 시스템이 스마트 시스템이 됐는지 확인해서 되면은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예. 알려주면은 우리 방문객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서 예. 그 만약에 때가 있으면은 때가 있는 대로 안 돼 있으면은 다른 과에 그때 당시 신문에 나왔으니까 예. 요청을 하고 예.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연찬해 가지고 뭐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예. 얘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원만히 잘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에 의원님들께 좀 알려드리는데 이제 2개의 과가 남았는데 이것도 같이 그냥 진행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액은 17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강사 수당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초과 근무수당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급량비 100만 원, 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정기교육과정 수강료 반환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관장님, 저 보니까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을 절감하셨네요. 예. 이거는 뭐 지금 현 직원이 그냥 금액 자체를
걸로 봐야 되나요? 예, 뭐 시간의 근무가 12월까지 예상해서 예,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이 직원분들 그게 쉽지 않은데 뭐 여비하고 이런 것들 좀 줄이는 게 긴축 재정에 앞장서는 느낌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거 뭐 초과 근무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도 뭐 비용을 줄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개인 사정도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25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의 연가, 병가 등 근무 일수 감소로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계약 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 등에 따라 인건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계약 낙찰률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 심장 충격기 내구 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본 경비에 관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우리 관장님 아까 그 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양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 근무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래의 실질적인 사용과 이제 편성의 목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거 아까 들으셨으니까 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개수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는 추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